여러분들은 아침 식사를 매일 하십니까? 이 균형 잡힌 아침 식사는 우리 몸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중요한 요소지만은 바쁜 현대인들이 실천하기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온 가족이 한데 모여서 아침을 먹는다는 것, 이건 더더욱 어렵죠. 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의 식사 시간, 과연 아침이 좋을지 저녁이 좋을지 여러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도 많고 아이들도 이 방과 후 활동에 전념하다 보니까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가 저녁에서 아침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부모들은 일을 하느라 바쁘고 아이들은 방과 후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녁에 시간을 맞춰서 한 테이블에서 온 가족이 식사를 하는 게 일종의 미션이 돼버렸습니다. 네. 하지만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 건강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현대인들은 아침에서라도 가족이 모이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세 딸의 엄마인 메간 맥키논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맥키논 씨는 5학년인 딸이 저녁을 잘 먹지 않아서 칼로리가 부족하지 않게 아침을 더 챙겨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친구의 아들은 학교가 끝나고 하키를 하기 때문에 저녁 대신 아침 식사를 온 가족이 같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가족의 저녁 식사가 아침 식사로 바뀐 건 맥키논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 가족들의 새 패턴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녁 때 먹는 것보다 아침에 좀 다 같이 모여서 먹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게 저녁 식사를 대신하는 뭐 차선책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아침에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좀 있죠? 네, 물론입니다. 맥키논 씨의 경우 남편이 재택근무자인데요. 옛날에는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재택근무가 현실이 됐고 여러 회사들은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을 다 같이 먹는 게 퇴근하고 계획을 짜는 것보다 쉬운 거죠. 맥키논은 킨더가튼 교사인데요. 일을 하다 보니까 요리를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외식을 하거나 음식을 투고하게 되는데요. 요리를 잘 못하는 맥키논 씨도 간단한 아침 식사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그렇군요. 하긴 뭐 아침 식사 준비하는 거야 쉬울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뭐 네. 계란 프라이 좀 하고 빵 토스트 만들고 버터 바르고 그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뭐 근데 아니면은 아침을 또 황제처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양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한국인들은 뭐 국도 끓여야 되죠. 뭐 또 미국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져야 되죠. 아침부터 국 끓여 드시고 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네. 근데 아무래도 아침에는 가족들이 모두 집에 있으니까 이제 모이기도 쉽고 메뉴도 간단하고. 근데 사실은 아침 식사보다는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가족은 자녀들의 비만도, 마약이나 알코올 섭취, 우울증, 10대 임신 등의 비율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학업 성취도,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 자존감은 증가했는데요. 비영리 단체 패밀리 디너 프로젝트의 앤 피셜 디렉터는 최근 이곳을 찾는 가족들에게 저녁에 너무 바빠 도저히 시간을 내기 힘든 경우에만 아침 식사는 어떠냐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브리검영 대학교의 심리학 부교수 블레이크 존스는 가족 아침 식사의 가장 어려운 점은 출근 등교 시간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는데요. 그렇죠. 네, 맞아요. 또 저녁 식사는 대화가 길어지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찰 연구에 따르면 가족들의 평균 저녁 식사 시간은 어린아이가 있어도 20분 정도입니다. 그렇게 짧게 먹어요? 네. 되게 짧게 드시네요, 다들. 네. 생각보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죠. 네. 그런데 아침 식사 시간은 이보다 훨씬 더 짧았습니다. 근데 반대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저녁에 먹는 것보다는 아침에 같이 먹는 게 훨씬 더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물론입니다. 아침 식사의 가장 큰 장점은 컴플레인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시간관리 전문가인 로라 벤덜캠은 저녁 메뉴와 아침 메뉴를 비교할 때 아침 메뉴는 비교적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팬케이크, 프렌치 토스트에 부모들은 건강을 생각해서 과일을 조금 곁들이는 식이라는 건데요. 이처럼 아침 식사는 저녁 식사보다 만들기 훨씬 쉽고 아이들도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2014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연구 결과를 보면 근사한 저녁을 차려야 하는 부담은 부모 중 특히 여성에게 있었습니다. 또 일부 학자들은 아침형 인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쉰 다음에 일어나면 대부분 아침에 기분이 훨씬 더 좋다고 말했는데요. 가족 구성원이 5명 이상이라면 저녁에 모두 모일 수 있는 횟수가 일주일 평균 1, 2회에 불과하다는 점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식단에 컴플레인을 하는 거는 이제 초보주부 때는 좀 마음이 상할 수 있는데 좀 연차가 되신 주부 구단이 되시면 뭐 맛이 없어요, 뭐 짜요 이러면 먹지 마 그리고 딱 뺐잖아요. 먹어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주제는 이게 아침을 먹는 게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라 네. 가족이 함께 모여 먹는 게 그렇죠. 아침도 좋지만 저녁도 좋지만은 아침도 좋다 지금 그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침이나 저녁이나 둘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 전문가들의 의견과 또 연구 결과들이 전혀 듣지 않는 연령층 10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이론들에서 10대 친구들은 예외였는데요. 차라리 5분을 더 자려고 하지 아침 식사를 하려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연구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 지역 중고등학생들이 가족이 함께하는 아침 식사를 일주일에 한 번 했다면 저녁은 4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웠던 점은 일찍 일어나기도 싫고 아침 식사도 부담스러운 10대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좋았다고 대답했다는 사실인데요. 또 지난 3월에 미주리 대학교가 전국 300개 학교 12,000여 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온 가족이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는 10대 청소년들의 체형이 더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 간 저녁 식사를 모두 아침 식사로 바꾸는 게 최고는 아니겠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군요. 여기 지금 유튜브 댓글 보니까요. 친구 가족분은 아침에 삼겹살 구워서 식구들이 함께 드신대요. 그러니까 베이컨 아침부터? 정도가 아니라 한국의 삼겹이 그리고 김치를 같이 구워서 드시는 정말 분들. 좋은 방법인 것 예, 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그 계시고. 직장 가거나 학교 가면은 김치 냄새 많이 날 텐데. 냄새는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카톡으로 어떤 분께서는 식사는커녕이고 그냥 얼굴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워낙 바쁘다 그런 분들이 보니까 제일 그런 많아요. 분들도 계실 텐데 현대인들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복일 때는 그냥 뭐 우유 한 잔 마신다든지 아니면 뭐 고구마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게 또 건강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침 공복에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 음식들이 있는데요. 먼저 고구마입니다. 아침 식사 대용이자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인 고구마는 빈속에 먹지 않는 게 좋다는데요. 네, 고구마에 있는 아교질, 타닌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이 많이 분비되도록 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당뇨 환자는 삶거나 구운 고구마를 빈속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GI 지수가 높아요. 예, 네. 고구마가. 네. 또 바나나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나나는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서 빈속에 먹으면 혈관 속 칼륨과 불균형을 이루면서 심혈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최영호 앵커께서는 가끔 보면은 빈속에 바나나 드시잖아요. 네. 새벽에. 우리 냉장고에 회사 냉장고에 있어요. 예. 어, 근데 드시면 안 좋대요. 바나나가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문재 기자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네. 이거 내가 바나나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가끔 드시는 걸 좀 목격을 했거든요. 네. 우리 회사에 그 냉장고에 항상 바나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먹는데 그럼 제가 이제 대책을 알려드릴게요. 네. 대신 바나나는 또 이 근육의 긴장을 이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 먹으면은 수면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저녁에 아. 드시면은 좋을 것 아. 같습니다. 네, 또 빈속에 우유를 마시면요. 우유에 함유된 칼슘과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위벽을 자극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위험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제가 그 위가 예전에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그 내과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빈속에 우유 먹지 마라. 데운 거든 찬 거든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딱 마시고 나면 우리가 위벽을 감싸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맞아요. 속이 덜 쓰리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니라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우유를 마시려면 섬유질이 풍부한 견과류, 빵, 시리얼과 함께 먹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기 뭐 한 분이 쓰셨어요. 전 그냥 아내가 밥 주면 땡큐하고 먹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답이 아닌가. 현명한. 예,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이게? 네?
사모님이 해주시면은 그저 고맙습니다. 그러고 먹는 게 제일이죠. 네. 해피 와이프, 해피 그게- 라이프. 네. 네. 그게 저 뭐 바나나가 되건 뭐 토스트가 되건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요. 네. 남이 해주는 밥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점심은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네, 직장 상사가 사주는 점심입니다. 사주시겠어요 오늘? 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 기자였습니다.